지금 듣고 계시는 원스낵커블 인사이트는 병원 경영을 바꿀 핵심 통찰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에 져서 마케팅이다에서 말하는 최소 유효시장인데요. 세스 고딘은 모든 마케터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영향을 가진 분이죠. 단순히 노출을 늘리는 얄팍한 광고 스킬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열광하는 충성스러운 팬이 되게 만드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는 거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병원 마케팅은 어떨까요? 요즘은 번화가든 조용한 동네든 똑같은 진료 과목의 간판을 단 병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이후로 개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차별화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병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정작 환자들은 도대체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고 막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지역 정형외과를 검색해보면 병원이 수십 개가 뜨죠. 첫 번째 병원을 클릭해보면 척추, 관절, 스포츠의학,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차단술, 어깨, 무릎, 발목 모든 부위를 치료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병원을 고를까요? 대부분 광고비를 많이 쓴 병원, 즉 검색 결과 맨 위에 뜨는 병원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도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느 병원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개원 시장의 현실입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우리 병원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환자들의 눈에는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병원을 봐왔는데 생각보다 관성적으로 그냥 마케팅을 돌리고 계신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난달에 광고비를 얼마 쓰셨나요? 라고 여쭈면 금액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와야 하는 병원인가요? 라고 여쭈면 대답이 조금 애매해지시더라고요. 와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병원이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또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세스 고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을 위해 평균적인 제품을 만들어 평균적인 방식으로 팔면 결국 평균적인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고요. 모두를 위한 병원은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병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세스 고딘의 최소 유효시장 개념을 가지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병원만의 진짜 환자를 찾는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소 유효시장, 세스 고딘은 마케팅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시장을 정의하라. 그리고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라. 처음 들으면 반직관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굳이 왜 작은 시장을 노리라는 걸까? 저도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스 고딘이 말하는 최소라는 건 보잘것없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동네 슈퍼마켓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유기농 식품 전문마트는 건강한 식습관에 진심인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유기농 전문마트의 고객은 훨씬 충성도가 높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비싸요. 동네가 멀어도 옵니다. 나는 유기농 전문마트의 고객이야 라는 정체성까지 갖추게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다 보는 병원보다 특정 환자의 특정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병원이 훨씬 강한 선택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원장님들이 빠지는 함정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환자를 잘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부 타깃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의료진으로서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걸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맥락에서 모두를 위한다는 건 사실상 아무도 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병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결국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발을 지켜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는 러너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죠. 세스 고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케팅은 모두를 설득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유효 시장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스 고딘의 철학을 병원에 맞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너무 막연한 키워드입니다. 발목 통증으로 달리기를 포기한 러너처럼 생생하게 그려지셔야 합니다. 타깃이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메시지는 훨씬 강력하게 파고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유효 시장은 단순히 이 환자들을 타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과는 다른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르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의 역량, 원장님의 관심사, 진료 철학이 그 시장과 진정성 있게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 환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주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스 고딘은 입소문을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소 유효 시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그 안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우리 병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거기 다녀왔는데 진짜 나한테 딱인 병원이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최소 유효 시장이라고 하면 완전한 전문 병원을 새로 차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병원, 모든 정형외과 질환을 다루는 일반 정형외과가 있다고 해도요. 그 병원 원장님께서 족부관절에 유독 관심이 많고 또 실력도 있다면 굳이 간판을 바꾸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발 문제는 저 병원이라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최소 유효 시장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전문화가 아니라 반특화, 즉 다른 병원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라면 저 병원이라는 인식이 특정 환자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남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최소 유효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소 유효 시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스 고딘은 사람들의 욕구를 세 층위로 구분합니다. 필요, 원함, 그리고 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발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러너 한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필요는 통증 해소입니다. 또 원하는 건 빨리 낫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짜 원하는 꿈은 다릅니다. 다음 달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덴티티이자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의 병원이 통증 해소에만 집중한다면 수많은 병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일하는 꿈의 층위에서 접근한다면 원장님의 병원은 특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꿈의 층위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 병원이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인가? 그 환자들은 치료를 넘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우리는 근처에 있어서 광고에 많이 보여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로 선택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 유효 시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최소 유효 시장이 제대로 잡힌 병원은 자기 병원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뛰고 싶은 러너들의 족부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정형외과라든가, 난임 부부가 긴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문장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은 환자가 느끼는 선택의 이유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직접 관여한 두 가지 사례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족부관절 정형외과입니다. 처음 이 방향을 잡았을 때 이 시작점은 트렌드 관찰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녁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창밖을 바라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공원에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러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러닝 크루가 생겨나고요.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매년 기록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러닝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당연히 발목, 발바닥,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발목 염좌, 이런 질환들이 러닝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읽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러너들의 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성급했거든요. 발이 안 아픈 게 목표가 아니라 다시 뛰고 대회를 완주하고, 이런 것들이 러너들에게는 훨씬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 꿈을 이해한 순간부터 병원 마케팅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과 꾸준한 협의를 거쳤고요. 진료실에서 족부관절 환자가 들어오면 언제 대회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목표를 일주일 뒤에 오세요, 3일 뒤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완주일에 맞춰서 회복 목표를 잡아봅시다 라는 대화체로 바꿔나갔습니다. 다음 달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병원과 조금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족부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지금 원장님들은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최소 유효 시장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너들끼리 나 거기 다녀왔는데 진짜 좋더라 라는 말을 나누게 될 겁니다. 러닝크루 단체 카톡방에 병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 거고요. 치료 후 환자가 완주 메달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 그게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 오면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러너 커뮤니티 안에서 이 병원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게 될 거고요. 물론 트렌드는 언젠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닝 열풍이 꺾일 날도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 병원은 이미 족부관절하면 저 병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트렌드는 시작의 이유가 되었을 뿐 병원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서울 유명 족부병원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 우리가 설정한 그 시장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도 있습니다. 한의원 사례도 말씀드려 볼게요. 난임 한의원인데요. 이 사례는 사실 트렌드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난임이 일반적인 질환이 아니죠.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임은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문제, 관계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매달 반복되는 실망, 주변의 시선, 그리고 점점 커져만 가는 불안감, 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줄 의료진일 겁니다. 이 한의원이 난임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였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방부인과 석사과정을 밟고 계셨고요. 그래서 전문성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분야의 진심인 분이셨고요. 사실 이게 다였습니다. 최소 유효 시장은 전략으로만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진료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환자들이 그걸 느껴야 입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한 현대의학과 비교적 큰 마찰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난임 환자들 중에 한의원과 산부인과를 함께 다니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 이 한의원은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와 같이 가도 괜찮겠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한의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원장님께서 매 진료마다 오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 심리 상태도 함께 물어보십니다. 이번 달은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가 환자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환자들은 치료 효과를 넘어서 이 한의원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이야기가 그 환자분 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은 정보를 매우 열심히 찾습니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한의원이 좋더라라는 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한의원의 목표 또한 경쟁 한의원을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이 한의원만의 명확한 파일을 확보하는 것, 그 파이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작지만 단단한 시장, 이게 최소 유효 시장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에 적용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실수는요, 최신 장비와 시설을 최소 유효 시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은 최신 MRI가 있다, 인테리어가 제일 예쁘다, 이건 최소 유효 시장이 아닙니다. 당장 경쟁력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개원하는 병원과 끝없는 시설 경쟁을 해야만 할 겁니다. 장비는 사면 되니까요. 근데 원장님께서 특정 환자에게 만들어 놓은 브랜딩, 아이덴티티는 절대 복사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하고 나서 흔들리는 겁니다. 최소 유효 시장을 설정하고 나면 곧 그래도 이 환자도 받아야 하지 않나, 저쪽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라는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평균적인 병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의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정입니다. 최소 유효 시장은 처음 정한다고 완성되지는 않죠. 실제로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피드백도 받고요.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세스 고딘이 말하듯 마케팅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을 보면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특정 환자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서 환자들이 이 병원은 뭔가 다르다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쌓이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쓰는 컨텐츠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부위를 진료합니다 라는 문장 대신 특정 환자의 고민에 직접 말을 거는 문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소 유효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 마케팅이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세스 고딘의 최소 유효 시장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환자를 잘 본다라는 욕심은 결국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병원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병원의 가치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어 보세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병원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 특화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신 진료 안에서 특정 환자들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최소 유효 시장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가장 작은 시장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라. 가장 작은 시장을 장악하면 그 입소문은 더 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퍼질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시장을 노리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병원이 될 겁니다. 부디 최소 유효 시장의 개념을 잘 대입하셔서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에게 확실하게 기억되는 병원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스낵커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